엔켄, 덕산테크피아,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일단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거든요. 왜 전해액 섹터의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중국 업체는 못 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글로벌의 상위 랭커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성 자체가 이게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해놓고 짧은 시간 내에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장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은 뭐 다 별로 안 좋았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5,219억, YOY로 마이너스 71%, QQ로 마이너스 36%, 영업적자 412억, 출하량, 판가, 가격하고 판매량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이제 원재료 관련된 거, 원자재 관련된 손실도 났고, 뭐 그냥 캐즘 구간의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는 4분기 매출도 감소할 것 같다. 요즘 이제 환율이 좀 올라왔잖아요. 3분기 말 대비. 그래서 재고 가치는 개선될 것 같고 영업적자는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건 25년 1분기에 거래소 이전을 목표하고 있다. 거래소 이전 이슈가 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실적은 쇼크고요. 영업이익은 14억 흑자 났지만 어쨌든 YOY로 96.3% 감소했고, 역시 재고평가 손실, 출하량 감소 등이 원인이다. 4분기도 비슷할 것 같고, 결국은 소재 쪽은 4분기까지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그 왜 못했냐면은 철강 쪽에서 생각보다 좀 덜 나왔던 것도 있고, 배터리 쪽 자회사가 적자가 좀 확대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 쪽은 다 어려웠었기 때문에, 다 소재 업체들이잖아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그룹 전반이. 어려운 구간, 캐진 구간에서 소재 쪽이 가장 늦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전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양극재 쪽은 전방업체 재고 조정, 그래서 4분기까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컨퍼런스 콜 내용 요약한 거에 말씀드렸지만 25년은 23년만큼은 팔 수 있을 것 같아. 양입니다.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양재 가격도.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총량은 어쨌든 늘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메탈 시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5년도에는 이제 소비자 말씀드린 것은 구매력 회복, 신차 출시 효과 해서 23년과 비슷한 판매량을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매력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럽 쪽 경기 침체 영향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가 유지가 되는지 요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내년에는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보급형 전기차가 이제 출시됐고 이게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어떤 선순환을 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4분기에 너무 급하게 덤비는 것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차전지 기업 내 주목할 만한 섹터는 무엇인가요? 당장에는 이제 그 12월부터 양산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관련된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일단 셀업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업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4680 배터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팩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4680은 1000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4000개 들어가는 게 1000개로 주는데, 지금 배터리 사이즈를 보시면 2배가 안 되잖아요. 1000개만 가지고도 더 배터리팩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들어가는 양이 줄게 되니까 양산을 전제로 했을 때 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셀이 많으면 그만큼 그 안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또 그만큼 확 줄게 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4680 배터리가 2170 대비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에너지 용량은 5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6배가 좋습니다.
이게 양산이 돼가지고 채용이 되고 채택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값을 떨어뜨리고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거. 근데 사실 4680 배터리도 못지않게 전고체 가기 전에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쩌면 양산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 또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도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장이 됐을 때는 저 전기차 업계 전반에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 있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에는 주가 보니까 LNF도 별로 좋지 않고 다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우선은 여전히 셀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송상훈 기자분이 쓰신 글인데 여기도 전기차 화재 게임 체인저 등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놓는 거 보시면 중간에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정성도 높은 데다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화재뿐만 아니라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하는데 이게 궁극적인 방향성은 건식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건식 공정하고 습식 공정 관련해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식 공정은 애초부터 그냥 말려가지고 하는 거고요. 습식 공정은 여기에 이제 이물질 이거를 갖다가 투여를 해가지고 솔벤트라고 하는 걸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그걸 또 말려야 돼요. 이게 이제 유해 물질이기도 하고 해서 다 그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리는 과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말릴 때 뭘로 말리냐면 열을 가해서 말리죠. 그러니까 열과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만큼 배출이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아무래도 만들게 될 때 가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산 단가를 좀 떨어뜨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탄소 발자국을 5배 정도, 그러니까 탄소 발생 자체를 갖다가 줄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궁극적으로는 이제 4680 배터리에서는 건식 공정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차 상에 어떤 그림을 좀 붙여놨는데 그냥 습식 공정하고 건식 공정하고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훨씬 공정이 줄어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과 관련된 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북미 쪽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북미 쪽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북미 공장들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북미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전해액 섹터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어느 시점부터는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이제는. 처음에는 제가 왜 비싼 회사, 많이 올랐던 연초에 그 회사는 제가 2월 달에 더는 추천 못하겠다고 했었던 회사도 최근에 보면 엄청 빠져 있어요. 재무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 점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런 쪽도 조금씩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내년도 양산을 전제로 해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전해액 섹터 그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해액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 전해액 섹터가 글로벌 탑10 가운데서 8개가 중국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2개가 하나가 일본 업체고요. 하나가 우리나라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액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엔캠, 덕산테코피아,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일단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거든요. 왜 전액 섹터의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중국 업체는 못 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글로벌의 상위 랭커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성 자체가 이게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해놓고 짧은 시간 내에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장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본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해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소재를 갖다가 함부로 못 바꿔요. 검증이 된 회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북미에 지금 다 공장들이 가 있는 상태면은 그게 본격 가동이 났을 때는 대체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해액 섹터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배터리에 올인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피곤할 거라고 계속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제가 신사임당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만 해도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조선, 그 다음에 바이오. 이 가운데서 반도체, 삼성전자 좀 이상해지면서 많이 줄였다고 했고,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도 최근 들어와가지고 비중을 확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등했다고 해도 지금 숨도 안 쉬어지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반등했다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고. 근데 여태까지 참으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갑자기 여기서 손절하시라는 얘기도 쉽게 못할 거고 하라고 한들 하시지도 않을 건데 지금은 견디시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캐중 구간에서는 모든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된다. 그거 확신만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견디셔야죠. 지금은 이제 제가 연초만 해도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해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작년 연말에는 아예 대놓고 많든 적든 간에 이쪽이 좀 많으면 좀 팔라고 했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팔라고 한들 파실 것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기업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양극재가 됐든 전해액이 됐든 아니면 뭐 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재무적인 리스크 점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계 내에서의 위상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강도를 보시라. 그래서 시장이 강해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조금 늘리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막 늘리시지 마시라.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포트의 일부만 2차전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조금 그 안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어요. 현재 최고 타겟은 저는 셀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SDI가 저 모양이 돼버리니까 셀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2개인데 딸랑. 그래서 셀이라고 해놨는데 뭐 저는 사실 그중에 LG 쪽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게 그렇고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셀은 그렇게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82 배터리 양산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계속 지켜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되겠다 싶으면 저도 포트에 좀 편입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소재 쪽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는 가격이 아직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 평가손이 난다는 얘기는 여전히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다시 조금 고개를 들면서 재고 평가손이 없어지면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이익이 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가격 같은 걸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도 재무적으로 중국 업체들 뭐 파산하는 건 남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는 방식이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올인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위험이 부각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박살이 났을 때 이럴 때가 아니면 저는 올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의 일부로만 일단은 2차전지를 가져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강도가 세지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늘리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금화 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실 분들도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드신다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팔기는 좀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 뵐 때는 좀 편안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아진다 한들 주식을 못 고릅니다. 어려울 때 사실은 계속해서 종목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야 되니까 매일같이 종목 스터디를 하고 있고 종목 리포트 뒤져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였죠? 지수 급등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말고는 더 확산을 시킬 만한 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지금 가방 안에 리포트 있어요. 이따 갈 때 우리
PD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리포트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는 종목 스터디를 하고 있고 리포트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리포트 보고 메모할 거 정리해서 그 회사 전화해가지고 주식 담당자들한테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제가 재무 리스크 다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수급 보고 업황 보고 이걸 할지 말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습관화를 하셔야지 투자를 하실 때 투자는 짧게 단기간에 대박을 내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긴 시계열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한 종목에서 진짜 큰 수익을 내실 때가 올 거예요. 조금 인내하시고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